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3라운드 4경기 2부 시작합니다. 1부는 1대1로 타이스코어가 됐고요. 장고대국과 4국 5국 속기대국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5국 속기대국에는 이창호 선수와 이영구 선수가 만났습니다. 이 두 선수는 작년에도 KB리그에서 한 차례 준 적이 있습니다. 상대 전적 6대0으로 앞서고 있는 신진서 선수입니다. 신진서 선수도 머리를 짧게 자른 것 같은데요. 네, 깔끔하게 머리를 다듬고 나왔고요. 자, 상대 전적이 6승이라면 이동훈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일 거고 또 그 정도까지 차이 날 정도로 랭킹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무래도 심리적인 부담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10경기도 그렇고 올해 시즌 출발 바둑리그 2라운드도 그렇고 조금 힘을 내야 되는 이동훈 선수입니다. 이동훈 선수의 흑번, 신진서 선수의 100번입니다. 이동훈 선수는 이제 거의 초읽기에 들어가는데요. 네, 상당히 극단적인 10분을 이쪽은 한쪽은 다 썼고 한쪽은 거의 사용을 안 했고요. 자, 흑이 화점과 소목으로 출발했고 걸치니까 백이 하나 날짜로 걸쳐두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다가왔고 이쪽을 걸치고 들여다보고 날짜를 둔 것이 이제롭죠. 알파고가 이제 마스터 수법에서 많이 등장을 했던 수법이고 걸치니까 아예 3-3을 들어가 버렸네요. 두 선수는 올해만 이번이 4번째 대국입니다. 이렇게 자주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시합에서 꼭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고 또 정상급 기사들끼리도 참 이상하게 만나는 기사들도 있고요. 근데 자주 만나는 쪽 중에서도 이렇게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속 승리를 거두게 되면 만나는 쪽에서는 이제 반가운 마음일 텐데 반대로 계속 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거 참 만날 때마다 부담이고 만날 때마다 좀 그렇죠. 심리적으로 아무래도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죠. 자, 벌써 초읽기 1회를 또 사용을 했습니다. 최근에 강한 인공지능이 많이 나오면서 컴퓨터를 아주 좋은 사양으로 컴퓨터를 구매하는 기사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30초. 하나. 오늘 대국하는 선수들 중에서도 여러 명 보이네요. 5, 6, 7, 8, 9. 자, 걸쳐진 상태에서 백이 응수하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3-3을 들어갔습니다. 신진서 선수도 아주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의 수법 연구를 하고 또 대국도 많이 하고요. 이동훈 선수는 평소 공부 스타일이 어떤가요? 이동훈 선수는 항상 거의 부동 자세로 그 자리에서 기보를 꾸준히 몇 시간씩 나봅니다. 저는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요. 물론 이제 국가대표 훈련 나와서 바둑을 두거나 리그전 대국을 하거나 할 때도 있지만 평소에는 보통 한 자리에서 몇 시간씩 집중해가지고 기보를 나보는데 저는 거의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일어나서 다른 이 바둑을 구경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도 있으니까 활용해 보기도 하고 할 텐데 거의 몇 시간씩 꾸준히 앉아서 계속 기보를 나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딱 집중해서 앉아 있다는 게 느껴져요. 본인의 공부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동훈 선수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자, 3-3에 침투를 하자 여기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손을 빼는 경우도 봤는데요. 네, 다시 한번 손을 빼고 뭐 급하게 간다면 이쪽으로 바로 이 석점을 압박하면서 전투로 갈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해두면서 이쪽 나오는 수를 보는 것도 있겠고. 네, 지금은 양쪽 좌변 쪽 또 반대쪽 모두 가능한데 백이 협공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형태가 보통 등장하는데 지금은 협공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똑같이 두어가네요. 네, 예전에는 잊고 나서 뭐 손을 빼거나 이렇게 두거나 많이 두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아래로 미는 수가 또 많이 두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백돌이 기존에 있는 상황에서는 거의 아래로 밀어서 둡니다. 이게 이제는 정석이 바뀌어서 있는 수를 거의 안 두고요. 네. 인공지능을 좀 연구하고 좀 봤다 하는 기사들은 다 밀어서 둡니다. 여기까지만 해두고 보류를 하네요. 네. 백이 좌변으로 나중에 막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선택을 좀 아꼈습니다. 이렇게 석점에 강하게 압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변 쪽으로 가깝게 들어가서 여기 움직이는 수를 좀 더 강력하게 노리겠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잡는다면 30초. 아직 귀에는 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이런 곳을 셋, 올 수도 있겠고요. 5, 6, 7, 8, 9. 아, 그리고 압박을 합니까? 이수 그냥 압박을 했을 때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거든요. 네. 별로 사실- 아깝지 않다라고 본 걸까요? 생략을 했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움직이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쪽을 달리게 되면 맛이 남아있습니다. 거의 살 수 있는 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낌없이 한 것 같은데 지금은 굳혀주더라도 이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우상 쪽 압박에 힘을 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저라면 그냥 갔을 것 같아요. 갈 생각이었다면. 3번 남았습니다. 자, 이제 흑도 압박을 좀 받기 때문에 중앙으로 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네. 횡마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감은 여기고요. 이랬을 때 바로 끊어오는 것은 백도 모양이 좋지 않거든요. 네. 이렇게 뚫리니까요. 붙일 때 젖힐 수 있으면은 이렇게 날짜로 두고 싶어요. 젖혔을 때도 백이 이런 식으로 우격다짐으로 끊어오는 것은 백도 부담이거든요. 우선은 네, 대세점을 허용을 하고 시작이기 때문에 8, 9. 이렇게 본다면 저는 이 교환이 확실히 악수 같아 보여요. 그냥 두었어도 아마 흑은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겁니다. 네. 자, 한 칸으로 지켜두면서 그 다음에 끊어가겠다고 했는데요. 네, 흑의 연결을 강요하는 수죠. 이렇게 두는 것은 활용한 느낌이라 뭐 받아둘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두면 이제 가볍게 행마를 하겠다라는 의도고요.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장 단단하게 두네요. 이동훈 선수는 초반에 변화를 꾀하는 것보다는 좀 단단하게 두면서 균형을 맞추어가는 바둑이죠. 네. 저 우변을 흑에게 거꾸로 씌움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답답하기 때문에 우변을 나왔습니다. 이런 쪽에 돌이 놓이면 나중에 날일자로 두는 맛도 남아 있거든요. 막으면 이렇게 찌르고 나왔을 때 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노림이 강력해집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도 기민하죠? 여기를 두지 않으면요. 흑이 이곳을 쬐을 때 백이 나오면 같이 나오고 이 돌이 없을 때 네. 이야기입니다. 나오면 여기를 막습니다. 아. 이렇게 두면 바로 뚫고 나오면서 백이 막을 수가 없는 네.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들여다봐서 있게 만들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행마를 하더라도 이제는 째는 것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여기 백돌이 있으니까 안 되고 30초. 이것은 무섭지가 않고요. 셋, 넷, 흑에게 공격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백도를 지키는 수였군요. 네. 아홉. 자, 그리고 들여다보는데 있지 않는 바보 없다라는 격언은 이제 옛날 말입니다. 지금은 있는 것은 백이 선수로 약점을 보강하고 또 선수를 쥐게 되니까 네. 지금도 본능적인 반발이에요. 있는 것은 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어서 상대가 막아주면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지키겠다라는 것이고요. 아, 그리고 바로 그쪽으로 이 노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시점에 둘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네. 상당히 감각적이면서도 상대를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수법, 신진서 선수 특유의 수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수의 의미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막으면 나와 끊었을 때 흑이 처리하기가 상당히 네. 어렵거든요. 주변에 백돌이 원체 많은데요. 네, 그리고 여기 들여다 보아둔 수로 인해서 뭐 치받는 수, 느는 수 이런 쪽이 네. 듣고 있는 다섯, 것이 더 도움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덟, 아홉. 그리고 방금 이 수로 이쪽으로 막았으면 넘어가면서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도 있고 네. 또는 귀 쪽이 살자고 할 때도 이 교환과 이 교환은 충분히 네, 네, 이득이 이득이 되어 될 것 있고요.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치받아서 이렇게 백을 세워주었기 때문에 이 돌은 백이 처음부터 좀 가볍게 보고 있는 돌이에요. 나중에 맛은 남아있고 뭐 설령 잡히더라도 그렇게 아깝지는 않은 가벼운 돌을 이용해서 상대로 하여금 이렇게 치받는 행마를 하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행마를 하겠다는 뜻이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전히 이곳은 백이 두면 거의 이제 사는 형태가 나옵니다. 저는 들여다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더 튼튼하게 한 칸을 띄워두었습니다. 들여다보는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들여다봐서 백의 응수를 강요하는 거죠. 두 선수의 기풍을 그냥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동훈 선수는 돌과 돌이 좀 부딪히지 않고 좀 모양이 잘 정리되어 있을 때 강한 바둑이고요. 네. 신진서 선수는 반대로 좀 변화가 많은 바둑에서 강점을 드러내죠.
얼마나 그 자기 스타일로 바둑을 끌어오느냐 네.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최상위 랭커들의 바둑에서 항상 그렇죠. 네. 거의 실력의 차이가 뭐 백지장 차이라고 봐야 되니까 자기가 선호하는 스타일, 본인이 좀 더 잘 둘 수 있는 스타일로 포석을 짜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바로 살아두네요. 여기는 뭐 서로가 서로를 크게 공격하기는 어렵고 또 무의미한 공격, 무의미한 행마를 하기보다는 그래도 집이 되는 곳, 현찰이 되는 곳을 두자라는 거고 응스타진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받을 것인지 또는 뭐 손 뺄 것인지 이렇게 받으면 되게 쉽게 젖혀서 귀 쪽에서 작게 사는 것도 있겠지만 네. 나중에 뭐 치받고 악수를 둔다면 좀 더 크게 살 수도 있고요. 흙에 응수를 묻는 것. 다섯, 여섯, 일곱, 음, 여덟, 아홉. 여기서 저기를 둘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예 없었을 것 같은데요. 묘한 곳을 붙여갔는데요. 정말, 네, 정말 묘한 곳을 뒀습니다. 백이 강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쪽을 붙여가면서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될까요? 응수타진이라고 보기에는 악수가 될 가능성도 다분히 있거든요. 네. 백에게 가만히 좀 연결을 해달라. 네. 일단 이런 뜻일 것 같긴 한데요. 우선은 응수타진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응수타진 그 외의 목적은 아직은 파악이 안 되네요. 이렇게 받으면 그 자체로 조금 활용을 했다라고 네. 보는 걸까요? 이런 식으로 이어서 반발을 하는 것은 리듬을 타서 지키겠다. 이거는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젖혀가는 후속 수단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백이 씹받는다든지 할 때는 그 다음 구상을 이동훈 선수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바로 늘어서 여기서부터 뭔가 전달을 구해 나간다는 뜻인지. 묘한 곳을 붙여왔기 때문에 그동안 좀 빠르게 착수했던 신진서 선수도 좀 뜸을 들였고요. 네. 붙여서 이거는 이런 거네요. 여기를 늘거나 뭐 치받거나 흙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은 흙도 딱 그냥 백의 응수만 확인을 하고 손을 뺄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흙으로 하여금 손을 쉽게 빼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악수가 되게끔 계속해서 네. 부어가자는 뜻인데요. 그래서 흙이 움직이면 무겁게 몰아가겠다는 거죠. 가령 치받으면 둘, 셋, 넷, 치받는 거는 다섯, 이어서 여섯, 뭐 여길 나올 때 하나 여덟. 밀어두고 이렇게 뚫어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붙이는 교환을 해두고 중앙을 정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좀 움직이는 뒷맛이 있을까요? 그런데 또 나중에는 백이 태도를 전환할 수가 있죠. 이렇게 두고 그냥 넘자고만 할 수도 있어요. 아, 흙이 다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중앙 두 점은 내주어도 크게 아플 것이 없기 네. 때문에요. 정말 침착하네요. 뭔가 살짝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요. 백돌이 이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이제 하변 쪽 모양은 커지기가 어렵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계속해서 백이 중앙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아갑니다. 이동훈 선수의 생각은 젖히고 늘면 계속 이 급소, 뭔가 형태를 잡아가자, 좋은 모양을 계속 유지해 나가자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집으로는 백이 조금이나마 앞서 나가는 바둑이 되겠고요. 이렇게 중앙 쪽 주도권을 쥐고 흑이 두터움을 행사해 나가는 바둑이 되겠습니다. 지금 좌상귀 쪽에 흑돌이 하나가 더 많죠. 흑돌이 네. 5개, 백돌이 4개. 반대로 이쪽은 백돌이 하나가 많습니다. 네. 이쪽이 서로 비슷하다고 보면 나머지에서는 일곱, 백이 그래도 우상기와 우하기도 어느 정도 살아있다고 네. 본다면 집으로는 백이 좀 앞서 나가는 바둑. 대신 흑이 이런 식으로 중앙의 주도권 그리고 이제 몰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하변 쪽에 모양을 건설해 나가는 바둑이 되겠고요. 계속 밀어갈 수도 있겠네요. 쭉쭉쭉 밀어가서 중앙 쪽을 아예 뭐 두텁게 쌓는 것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변 쪽은 많이 깨지게 네. 되는데요. 나중에 좌상 공격이나 좌변 건설을 노릴 수도 있겠고요. 여섯, 일곱, 백 출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때 백은 약점이 바로 생겼는데 이 약점 지켜둘까요? 받아주네요. 저는 네. 안 받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했는데 쉽게 받아주네요. 네. 왠지 빈삼각이기도 하고 또 흑이 끊어오더라도 백이 살 수는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저는 아예 손을 빼고 귀를 한 수를 더 둔다든지 아니면 하변 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수를 생각을 했는데 침착하게 받아둡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정말 침착하죠? 네. 전혀 서두르지 않고 음, 뭔가 느릿느릿해 보이면서도 중요한 곳은 네. 잘 두어 나가고 있고요. 이게 이동훈 선수의 스타일이고 이동훈 선수의 바둑입니다. 그러면서도 균형은 맞추어 나가고 있고요. 백은 하변 쪽을 두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좌상 쪽을 정리를 하나요? 네. 어렵네요. 하변 여기 두는 것도 저는 계속 아. 욕심이 나고요. 네. 하변 쪽으로 갑니까? 어떻게 딱 이렇게 AI는 50대 50이 나올 수가 있죠? 네. 정말 팽팽한 형세라고 보네요. 한수 한수가 어렵습니다. 두고 싶은 것도 꽤 많고 네. 서로 간에 어느- 좌상 쪽도 그렇지만 여기도 서로 두고 싶고 음, 우하도 서로 두고 싶고요. 아홉.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찔렀다는 것은 뭐 여기를 붙여서 잡으러 가겠다는 뜻은 아니고 그냥 두텁게 이런 식으로 나중에 정리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요. 약간 악수의 의미는 있거든요. 나중에 백이 넘는 수를 네. 여기를 둠으로써 넘는 수가 생겼기 때문에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만 찔러두고 여기 찌른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저는 바로 모양을 정리를 할 줄 알았는데 우선 그래도 뭐 큰 자리 중에 하나를 두었습니다. 이렇게 둠으로써 중앙에 쌓아둔 두터움과 또 여기 한 수를 두었기 때문에 이 넉점을 압박해서 공격할 수 있는 네. 즐거움을 흑이 가지게 되었고요. 30초. 하나, 백은 이제 큰 곳이 좌하귀 입구자로 붙여서 두는 것이 크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쪽을 바로 움직입니다. 31초. 32초. 33초. 34초. 35초. 36초. 37초. 38초. 39초. 40초. 41초. 42초. 43초. 44초. 45초. 46초. 47초. 48초. 49초. 50초. 51초. 52초. 53초. 54초. 55초. 56초. 57초. 58초. 59초. 60초. 61초. 62초. 63초. 64초. 65초. 66초. 67초. 68초. 69초. 70초. 71초. 72초. 73초. 74초. 75초. 76초. 77초. 78초. 79초. 80초. 81초. 82초. 83초. 84초. 85초. 86초. 87초. 88초. 89초. 90초. 91초. 92초. 93초. 94초. 95초. 96초. 97초. 98초. 99초. 1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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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기를 둔다면 붙여서 바로 여기서부터 압박하는 것도 있겠고요. 지금은 이도를 바로 움직이는 거죠. 흙이 한 수를 더 두면 좀 더 크게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미리 형태를 결정짓자는 뜻입니다. 젖히면 어떻게 되겠다는 뜻일까요? 넘는 것은 우선 이 단수 하나가 아프거든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젖혀가죠. 신진서 선수도 아까 붙인 수에 대해서 조금은 확신이 없다는 네. 뜻의 좀 행동이 보였는데요. 그쪽으로. 일단 이 선 쪽으로 두기에는 네. 넘는 것은 싫습니다. 네, 싫었고요. 네. 이렇게 두어서 여차하면 버릴 수도 있다라는 움직임이네요. 네. 이렇게 차단하는 것은 단수치고 가볍게 행마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흙은 이렇게 차단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동훈 선수가 이 대국 자세를 보면 정말 부동 자세고 네. 표정도 아예 안 드러나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말 알아맞힐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딱 봐서는 전혀 정말 드러나지 않는데 네. 그래도 이 내면의 동요는 있겠죠. 그 뭐 바둑 내용에 대한 흔들림이라든지 아니면 상대에 대한 하나, 뭐 부담 이런 것들은 있겠죠. 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 그게 아예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네, 이동훈 선수는 이제 겉으로 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죠. 네. 그런데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도 참 드문 것 그렇죠. 같거든요. 예전에 뭐 이창호 구단이 어린 시절에 그래서 돌부처라는 이 별명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 둘, 자, 이제는 백돌이 중앙으로 오게 됐습니다. 두 선수의 장점을 고루 섞었으면 좋겠네요. 아, 이동훈 선수의 냉정 침착함과 신진서 선수의 이 번뜩이는 음, 그런 것들이 네. 고루 섞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관장 황진단과 SK 앵크린의 경기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정관장 황진단의 신진서 선수와 SK 앵크린의 이동훈 선수의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으니까 좌기를 좌기를 붙여갔네요. 붙여서 흙이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네요. 여기도 먼저 한 칸 띄어서 형태를 결정짓고 여기도 붙여서 젖혀서 두터움을 쌓은 이후에는 다시 그 두터움을 이제 바로 공격이나 이런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실리 쪽으로 가면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긴 바둑의 흐름이고요. 하나, 둘, 셋, 보통 네. 대국을 보다 다섯, 보면 뭐 여섯,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를 해야겠다거나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 대국은 한 치 앞을 좀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는 그래도 좌하기가 정리가 되고 나면 네. 판이 좀 많이 좁아졌다고 할까요? 수는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네. 바둑 자체가 뭐큰 변화가, 큰 싸움이 일어날 바둑은 아니고 좀 이렇게 장기전의 형태 그리고 크게 전투가
벌어지지 않고 가는 바둑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 선수가 좀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둑 뭐 수법에 대한 준비가 아니라 신진서 선수와 대국을 할 때 어떤 스타일로 짜야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바둑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그래도 대비를 좀 하고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바둑으로 가게 되면은 신지 선수가 그런 바둑을 좀 좋아하고 잘 두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장기전 그리고 두텁게 모양 정리가 잘 된 바둑이 본인이 좋아하는 바둑이기도 하고 신지서 선수의 장점이 잘 발휘되지 않도록 뭐 그런 쪽으로 좀 준비를 하고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제 좌변과 하변 어떻게 정리 30초. 될지. 하나, 그 두 부분만 정리가 된다면 네.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데요. 6, 7. 다만 수가 그렇네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보통은 밀어올리는 수가 많이 두어지는데 네. 밀어올리는 수는 이제 중앙 쪽에 힘을 싣는 수죠. 지금은 중앙 쪽에는 흑돌도 있지만 백돌도 같이 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좀 적다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집을 만들거나 모양을 펼치기는 어렵다고 네. 보고 안정적으로 집이 되면서 이도를 안정시키는 도로 착수를 선택을 했고요. 상당히 냉정합니다. 그리고 이동훈 선수는 오늘 체력전으로 갈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막는 수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 더운 자리인데요. 네, 반대로 흙이 밀었으면 막을 때 끊는 것까지 가능했기 때문에 상당히 네. 두텁고 집으로도 커요. 지금 막은 수는 아주 큽니다. 거의 이곳과 이곳이 맞보기라고 볼 수가 있었겠네요. AI의 스코어는 그래도 흑 쪽으로 둘, 조금은 기울었네요. 네, 근데 저 정도면 거의 다섯, 뭐 여섯, 일곱,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아홉. 자, 처음부터 붙여놓았던 자리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했었나 봅니다. 네, 지금 막을 수는 없고 네. 늘어야 되겠죠? 자, 이제 좌변이 비어 있는데 이쪽을 어떻게 둘까요? 좌변을 흙이 둔다면 어디까지 가느냐도 문제예요. 네. 두긴 둬야 되겠습니다. 남은 자리가 좌변이 가장 넓고 크죠. 하나, 뭐 붙이는 수도 생각할 수 있겠고 또는 다섯, 뭐 이 삼선 라인은 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까지는. 백이 둔다면 백은 다가서기 편할 텐데요. 백은 뭐 가장 최대한으로 넓히는 수가 딱 눈에 들어오고요. 네. 흑이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은 바짝 다가가는 수도 강력해 보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뭔가 형태를 정리하자는 느낌인데요. 막으면 여기를 붙여서 압박을 해서 결국은 백이 살기 위해서는 여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형태를 결정을 하겠다. 저친수를 해두지 않으면은 그냥 두는 것은 백이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수가 저친수가 없는 상황에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네. 두자라는 뜻이고 넷, 백이 지금 선택이네요. 받아서 아까처럼 정리를 하든지 아예 손을 빼고 이쪽을 두든지. 열. 4번 남았습니다. 아마 그 고민을 한다고 출기회를 사용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를 백이 두게 되면 흑은 아마 아낌없이 교환을 다 해버리고 근거를 뺏고 이도를 천천히 쫓을 겁니다. 네. 당장 뭐 잡으러 가는 공격은 아니겠지만 이도를 중앙에 띄워놓으면 즐거움이 많거든요. 자, 신진서 선수는 받아주어서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버티는 것이 낫다라고 네. 봤고요. 집으로도 부분적으로 크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동훈 선수가 집으로 손해를 본 만큼 이 도를 쫓으면서 뭔가 얻어내야 되는 흐름이 됐습니다. 지금은 여기까지는 흑이 절대 선수고요.
근거를 뺐으면 이런 식으로 또는 날일자 정도로 둘 텐데 천천히 쫓으면서 30초. 공격을 하는 흐름이 됐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동훈 선수의 공격력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바둑이 됐는데 잡힐 돌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 돌을 잡으러 가는 공격은 아니고 네. 미생마를 하나 띄워두고 다른 쪽에서 득을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미생마가 하나 떠 있으면 이런 것도 바짝 다가가서 강하게 둘 수 있는 거죠. 전투가 일어나면 여기 군마가 있으면 전투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전투가 커지면 커질수록 흑이 유리하니까요. 네. 30초. 그리고 미생이라는 돌이 있으면 그 돌이 보통 집이 되는 것보다는 좀 공배를 많이 두게 되잖아요. 네. 여전히 실리로는 백이 조금 앞서 있고 네. 흑은 그 두터움을 이용해서 풀어나가는 바둑입니다. 이동훈 선수도 일단 우하기의 실리를 뺏겨서 조금은 조급할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마음이 급해질 수도 있을 것 네. 같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무엇보다 좌변을 어떻게 갈지가 중요할 텐데요. 늘거나 젖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늘었다고 볼까요? 늘면 100도 이 정도 보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당장 잡힐 돌은 아니고요. 흑은 여기서 강하게 붙여간다든지 바짝 다가간다든지 둘, 셋, 두터움을 이용해서 다른 쪽에서 조금씩 득을 보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여덟, 아홉. 그쪽을요. 여기 약간 네. 작전 변경일 수도 있겠고 밀어갈 거였으면 먼저 손해를 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여기는 저친수와 이수의 교환으로 인해서 우선 손해를 봤죠. 그냥 밀어갔어도 백이 여기를 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네. 둘, 이동훈 선수가 사실 시간 연장으로 여기를 찌르기 전에도 손이 이쪽으로 잠깐 왔다가 네. 이쪽 갔어요. 원래는 아래에서 근거를 뺏고 공격을 하려는 작전이었을 겁니다. 젖혔을 때부터. 그런데 뭔가가 이동훈 선수의 마음을 바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둘 것이었으면 저친수를 생략하고 두는 편이 나았죠. 그래도 중앙이 하나 밀어져 있으니까 좌변을 두기가 더 편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이제는 둔다면 무조건 바짝 가겠네요. 네. 우선은 이쪽의 백도를 계속 압박을 하다가 선수를 잡으면 좌변 쪽으로 향하겠습니다. 그리고 넷, 다섯, 그 시점이 됐을 때는 일곱, 여덟, 좌변에 아홉. 흑이 바짝 오면 백의 입장에서는 들어갈 수는 없고 이런 식으로 깎는 정도가 되겠고요. 지금 단수를 쳤습니다. 단수까지 하나 해두고 사실 여기를 막는 순간 10초. 하나, 흑의 입장에서는 조금 저친수가 꽤 악수거든요. 젖혀서 이교환도 악수인데다가 일곱, 막는 곳에 돌이 오면 흑이 공격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제자리 걸음을 한 거잖아요. 네.
적어도 선수는 뽑아야 할 텐데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교통은 곳입니다. 응수타진의 의미도 있고요. 네. 이렇게 받을 것인지 또는 빈삼각으로 받을 것인지 묻고 있죠. 네, 그렇게 받는 게 다음에 흙이 따내고 이런 교환이 되더라도 이 전체 흙돌도 완벽하게 살아있는 형태가 아니라서 백이 젖혀가는 형태, 다음에 젖혀가는 형태가 좋습니다. 네. 획도 잡는 교환은 아껴두겠네요. 여기 따내는 수요. 네. 네, 따내는 수는 뭐 굳이 지금 안 따내도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리고서 가장 큰 곳인 좌변을 왔습니다. 네. 이동훈 선수가 여기서 손해는 집으로는 좀 손해를 봤는데 그래도 미는 수를 하나 얻었고 여기를 오면서 계속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네. 우변을 계속 두었다가는 좀 후수를 뽑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한 걸까요? 네, 그리고 여기 두는 자체가 그냥 단순히 몇 집 끝내기잖아요. 이 공격이 안 되는 순간 정말 끝내기에 불과한 수를 둔 거기 때문에 네. 둘, 셋, 살려주는 순간 꽤 손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우선은 보류를 했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이쪽에서 몇 수 교환을 한 것이 흑에게 꼭 득이라고 볼 수는 없겠어요. 왜냐하면 우선은 집으로 손해를 보고 공격을 안 한 거니까. 교환곳을 또 끊어갑니다. 응수타진과 동시에 안형을 확실하게 해두는 거죠. 네. 집 모양을 만들어 둡니다. 이렇게 되면 흙이 잡으러 오더라도 최소한 선수한 집 그리고 거의 사는 형태까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0초. 하나, 부분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받게 되면 약간 악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섯, 지금은 전체 대마를 확실하게 살려두는 것이 낫다라는 뜻입니다. 입구자가 괜찮네요. 계속 상대를 뭔가 좀 자극하네요. 네. 신진서 선수의 바둑을 보다 보면 특히 이런 감각적인 부분에서 네. 정말 감각이 좋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흙이 여기를 둔 것은 움츠려서 받기 싫다라는 뜻이었잖아요. 네. 상대는 얻어낼 것을 얻었는데 나는 움츠려서 받기 싫다라고 보고 뭔가 상변 쪽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효과적으로 받겠다라는 뜻인데 네. 바로 또 날라옵니다. 그래도 움츠려서 받으시오. 둘, 받지 않는다면 이제 101점이 살아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 네. 받기도 힘든데요. 여덟, 뭐 이동훈 선수 입장에서는 아. 거기 두기는 참 싫은데 네. 또 백이 움직여 나오는 순간 여기를 백이 움직여 나오는 순간 전체 흑돌이 문제가 되니까요. 자, 이제는 상변을 정리를 하네요. 스코어가 갑자기 많이 네. 벌어졌습니다. 이 중앙에 있는 백돌의 눈목자가 네, 이 중앙과 좌변에 있는 흙 모양을 좀 한 번에 견제한 듯한 느낌을 좀 줍니다. 네, 이 끊는 수와 눈목자 전수가 상당히 기민했네요. 네. 자, 이제 막았다는 뜻은 계속해서 상변을 지킨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이 교환 자체가 교환 좀 이득이라는 걸까요? 자체로도 글쎄요. 교환 자체도 여기를 원래 끊어 잡는 수가 있었다면 지금은 단수까지 선수가 되니까 이 교환 자체로 득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네. 지켜둡니까? 아예 그냥 집으로 완벽하게 돌아버리고 좌변에 얼마나 큰 집을 지을 수 있는지 봅시다 라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한번 집을 볼까요? 세볼까요? 백집은 한 35집? 네. 네, 전체적으로 35집 정도 났습니다. 흙은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한 10집이 나면 35집 정도거든요. 어, 여덟,
집만 보면요. 물론 흙이 두터움이 있기 때문에 그 두터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집만 보면 백이 확실히 앞서 있지만 네. 이런 곳도 두면 계속 늘어나는 곳이니까요. 아까 스코어가 확 또 바뀌었는데 어느덧 또 50대 50을 아, 네. 팽팽하게 맞추고 사실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뭐 이 60대 아까 60도 넘었었죠. 네. 근데 뭐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체감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이게 지금도 만만치 않아 보이고 아까도 만만치 않아 보이고. 네. 하나, 둘, 바둑은 계속 팽팽한 것 같아요. 뭐 흐름이 계속 비슷합니다. 백은 집으로 조금씩 앞서가고 음. 흙은 두터움을 계속 잘 활용을 해야 되는 바둑. 자, 밀어가는 자리도 두터운 자리입니다. 백은 좌변을 바로 좀 침투를 해볼까요? 침투는 백도 부담입니다. 여기까지 들어가기에는 네. 우선은 두터움이 기다리고 있고요.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다 보면 좌하기도 열. 완성은 아니거든요. 네. 한 번 더 밀리면. 둔다면 중앙 쪽에서 깎는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30초. 하나, 둘, 바로 들어갑니까? 거기는 안 들 줄 알았는데 거기만 안 들 줄 알았는데 글쎄요. 이것은 이동호 선수가 칼을 뽑겠죠. 화를 낼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동훈 선수는 평화적으로 가자고 했는데 네. 계속 그냥 여기 집 짓고 두터움을 이용해서 길게 가는 바둑을 계속 짜왔는데 네. 여기마저도 허용을 안 하겠다고 신진서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동훈 선수도 이도를 공략해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 일곱, 반대로 백 입장에서는 이돌이 타게만 된다면 네. 집으로는 확실히 더 앞서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한 칸을 띄었습니까? 이것은 이선 붙이라고 뭔가 유혹하는 느낌이에요. 네. 근데 이선 붙이는 것은 당장 차단을 하겠다는 네, 뜻이겠죠. 강하게 차단을 해 가겠다는 네. 뜻이겠죠. 이게 안 되면 흙이 이상하니까요. 넘겨주는 것은 이상하니까 넘어가자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끊어가서 충분히 둘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글쎄요, 여기 들어간 것까지 백이 다섯, 두었어야 했는지.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되면 상당히 엷어지거든요. 네. 물론 다 살면 좋죠. 살면 흙집도 깨고 살면서 백집도 생기고 좋은데 흙이 고분고분 다 살려줄지는 의문입니다. 지금 좌하기도 돌이 쌓이다 보면 흙돌이 두터워지다 보면 좌하기 사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제는 흙도 좀 차단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한 칸 뛴 수는 그렇죠. 이 선 넘는 수를 이제는 보고 있고요. 네. 하나, 흙도 뭐 이쪽이 셋, 됐던 어느 쪽이 됐든 다섯, 차단을 하겠습니다. 일곱, 여덟. 그 수도 이 차단의 수를 일종이죠. 방비를 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지금 두는 것은 아래에서 흙이 살 수가 있는 형태가 되니까요. 백이 중앙에 약점이 생기기 때문에 사는 수는 남겨두겠습니다. 하나, 그리고 멀리 봐서는 이돌 사활도 서로가 잘 읽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은 아홉, 먼 이야기 같지만 뭐 이돌이나 좌하기 이돌이 살아나오면서 이쪽에 철벽이 생기고 흑이 선수를 잡았을 때 네. 우변에서 흘러나온 이대마의 사활이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런데 좌귀 백돌도 조금씩 약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신진서 선수가 또 한 번 손을 빼면서 네. 이제는 좌변 쪽은 탄력을 많이
갖췄고 네. 30초. 당장 의견권에선 벗어났지만 셋, 지금은 넷,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하면 우선 부분적으로는 못 살아있는 공도예요. 여덟, 아홉, 음, 여기는 선수로 또 듣고 있고요. 아, 신진서 선수의 여기 좌변 들어간 수는요. 아무래도 이동원 선수가 계속 두텁게 뚜벅뚜벅 두어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은 장기전 끝내기 승부가 되거든요. 상대가 능기로 하는, 상대가 장기로 하는 승부로 가기보다는 여기서부터 그래도 변화를 구해야만이 자신이 좋아하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승부를 내자라는 뜻입니다. 네. 좀 약간 상대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백이 밀고 나온 것도 흙이 막아갔더라도 참 두터운 자리였을 것 같은데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하나 밀어둔 것이 사활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나중에 백이 이선을 꼬부렸을 때, 좌하귀 쪽 이선을 꼬부려 막았을 때 이쪽을 젖히면서 이 한 점을 잡는 수를 30초. 보고 있기 때문에 사활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 일단 이렇게 간다면 이동훈 선수 입장에서도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일단 큰 싸움 없이 좀 장기전으로 가는 네. 부분이 눈에 보이고, 그리고 흙도 여전히 좀 두터움을 놓치지 않고 가지고 네.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섯, 신지선 선수가 여기를 들어갔잖아요. 네. 일곱, 여덟, 여길 들어가서 집을 깬 게 한 10집 정도일 겁니다. 흙이 날 수 있는 집이 한 10집 정도를 깼다면 흙이 이 두터움을 활용하고 살지 못한 돌을 공략하고 하면서 여기 깨진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방법이 문제입니다. 신지선 선수는 상대가 공격을 하지 못하면, 공격에 성공하지 못하면 집으로 당연히 득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뭔가 이런 곳에서부터 마지막 하나, 압박을 하면서 계속 공격을 노려야 될 것 같아요. 다섯, 그래서 백이 이쪽을 살면 다시 일곱, 여덟, 좌변 쪽을 음, 지휘되는 곳을 두네요. 네, 그것도 정말 두고 싶은 자리긴 했지만 이 흑돌의 약점은 좀 괜찮나요? 백이 찌르고 나오면 물론 약점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처리가 어렵네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생각보다 행마기가 조금 네. 어려웠을까요? 지금 여기를 이렇게 째고 나오기에는 백도 부담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우선 수상전 같은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이 백과 이 흑의 수상전.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흑에게 끊어달라고 네.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끊으면 이제 들여다보는 수가 안성맞춤이 됩니다. 이렇게 두고 단수 치고 뚫으면 흑이 딱 걸리는 형태죠. 네. 양단수
이쪽을 따내더라도 좌변이 잡히니까 이건 흑이 안 되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승부처네요. 이제는 백도 당장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한 수 삐끗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저친수가 행마가 괜찮았던 것 같고요. 호구 치는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또는 이쪽을 지금도 째고 나오더라도 호구로 잡는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 젖혀둔 수는 기민했습니다.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사실 백의 입장에서는 약간 사서 고생을 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네. 들어가면서 이렇게 계속 몰리고 있는데 마지막 몰려서 만약에 어느 한쪽이 다치게 되면 여기 침투한 수가 확실히 실패한 한 수가 되는 거고요. 네. 지금은 그리고 이미 좌변에서 백이 깬 것보다는 흑이 얻어낸 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밀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도 다 흑의 모양을 좋게 만들어주고 있고 여기 민수도 다 집이 되는 곳이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여기서의 한 수가 어렵네요. 그런데 여섯, 일곱. 이건 그냥 정리로 갑니다. 살려주는 거고요. 살려주더라도 지금 백이 약간 괴로운 형태인 것은 있고요. 끊어야 되죠.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뭐 이쪽으로 있거나 이쪽으로 있거나 두 가지 모두가 있겠고요. 나중에 근데 여기를 붙이는 수가 남아 있어요. 여기를 이으면 백이 마지막 손을 하나, 뺄 수가 없습니다. 손을 빼는 것은 여기를 붙이는 순간 다 잡힙니다. 넷, 차단을 해도 다섯. 유명한 맥점인데요. 네. 자, 그렇다면 끊고 흑은 선수를 뽑을 수가 있게 됐는데 다음 큰 자리는 어디일까요? 지금 큰 자리보다는 뭔가 더 공격을 하고 싶네요. 아, 백도를요? 네. 여기는 흑이 굴복을 시킬 수가 있겠고 이쪽으로 이어야 되나요? 어느 쪽으로 해야 될지 좀 망설여지긴 합니다. 이쪽으로 있는 것은 단수가 좀 아프고 반대쪽으로 있는 것은 두텁지만 공격할 때 백에게 입구자를 하나 당하는 것이 조금 싫고요. 자, 이제 후반전에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이동훈 선수와 신진서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